그런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을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름은 좀 어려운데 네.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인터넷 검색창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임신과 불임이라는 이런 용어와 같이 뜹니다. 그 말은 그만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네. 100% 임신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학적으로는 아직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의학적으로는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네. 한의학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은 네. 병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생리가 안 나오고 잘못하면 이것이 불임이나 난임에 빠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는 게 문제예요. 네. 왜? 스트레스는 불임의 원인이니까 내가 이런 병이니까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게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한방적으로 치료해서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임신이 가능하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 병이 생긴 한의학적인 원인입니다. 생활 습관이 나빠서 배에 살이 많이 찌면 생리를 하지 않겠죠. 네. 또 생리를 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아, 네. 이랬던 몸에 생리가 정상화되면 인체는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 인체가 활력을 찾아요. 그러면 바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생리가 좀 주기적이지 않으신 분들, 또 양이 주기적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원활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네, 사실 그런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다가 임신에 성공하신 분의 치료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항상 이분은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인데요. 네, 의정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29살 나이인데 본원에 내원했을 때 제가 보니까 아기를 몇 명 낳은 것 같이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살이 많이 찌셨군요. 예.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본인도 살이 쪄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것을 어렴풋이 알더라고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이 있나 해서 찾아온 겁니다. 네. 이분은 2번에 걸친 계류유산도 했습니다. 네. 왜? 자궁이 너무 기름이 넘치면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지 않고 미끄러지고. 썩어버려요. 예. 이게 계류유산이에요. 차면은 얼어 죽어요. 예. 근데 기름이 많이 끼면 썩어버려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명도 있고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 네. 목에 이물과 같은 게 걸리는 증상, 또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거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체격에 비해서 유난히 가슴이 컸고 네. 그다음에 식탐이 유난히 자기가 많아서 살이 찌는데도 고민이랍니다. 아, 참지를 못하시는 네. 거예요. 체중을 빨래해서 뺄 수가 없대요. 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고프면 잘 참지 못하고 또 살이 찔까봐 안 먹다가 폭식을 해요. 그게 더 나쁜 것이죠. 이 먹는 섭생이 잘못돼서 오는 병이죠, 말하자면. 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담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특히 살이 찌는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습담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체질들이 습담이 많은 노폐물이 잘 쌓이는 체질이죠. 네. 한의학에서는 십병부담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 중에서 담음이 가장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원인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 가지 병들의 원인이 담음에 의해서 오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담음이 있으면 네. 무월경을 초래하기도 하고 아.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네. 갑자기 대꼬챙이처럼 말라요. 당연히 체내 호르몬 불균형이 유발되기 때문에 네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약을 투여했더니 바로 임신에 성공을 했고 네.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아, 네. 그러한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 이외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결혼 9개월이 되었던 여성이 임신을 원해서 했는데 네. 검사상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기에 더욱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인데요. 네. 시어머니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아, 어떡하나요? 그게 자궁이 냉한 여성이에요. 근데 냉하다는 것이 현대의학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기계적으로 뭐가 나오질 않으니까. 네. 자궁이 냉한 여성이었고 그로 인해서 생리전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생리전이 되면 이렇게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네.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배가 나오고 하체가 굵어져요. 아, 그렇군요. 하체에 살이 찌는 여성들은 대부분 배가 냉해서 순환이 안 돼서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여성들은 하체가 굵은 여성들은 임신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자궁에 활력을 불어넣는 네. 그런 약을 썼더니 바로 임신을 했는데요. 네. 사실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네. 직업을 밝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질문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아무래도 성형외과 의사시니까 예. 제가 물어봤어요.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되는데 잘 안 된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네. 이게 가능하냐. 네. 현대의학으로 가능치 않은데 한의학으로 가능하냐 이런 뜻이겠죠. 네. 네. 한의학 잘 모르시니까. 결과는 한 달 반 만에 임신을 했어요. 아, 놀랬죠. 자기가 한의학을 네. 다시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왜 임신이 안 되는지 파악해서 인체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병명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는 담음에 의한 것이고요. 네. 노폐물이 쌓이는 거. 네. 하나는 차서 순환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쌓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병명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네. 하지만 원인은 다르다. 원인은 달라요. 네. 이게 바로 한의학적인 치료가 현대의학적인 네. 어떠한 병명과 상관없이 치료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맞잖아요. 네.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하나는 담음에서 왔고 하나는 몸이 차서 생리전 증후군에 의해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을 치료해 주니까 임신이 됐고 앞에는 습담을 제거해 주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치료를 했더니 임신이 된 겁니다. 네. 아, 신기하네요.